안녕하세요. 나쁜부동산입니다. 관련법과 아파트 연식으로 보는 나에게 딱 맞는 아파트 찾아보기 편입니다. 일명 광폭 전실 아파트라고 하죠. 여기 그러니까 광폭 전실 아파트에 입지가 받쳐주고 초품화를 끼얹으면 대장이 되는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진 설계 항목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90년식 이전 아파트들은 내진 설계가 없거나 있다 해도 여기 보시면 있다 해도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2015년에 강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7년부터 적용이 된 게 현재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도금 수도관, 이 문제는 뭐냐면 농물 문제죠. 그러니까 아연도금 수도관이 금지가 된 게 1994년에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식 이전 아파트는 농물 이슈가 꽤나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문제 되겠죠. 그리고 주차 문제 되겠습니다. 90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뭐 널널한 아파트도 있겠지만 일부 있겠지만 뭐 차를 못 대신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90년부터 그러니까 90년부터 96년 정도까지는 90년 이전보다야 낫지만 굉장히 열악하다. 열악합니다. 열악하고요. 97년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1.02 몇 대 1 하는 지금 그 기준이 보시는 이 기준이 97년부터 지금 쭉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뭐 올라가서 최근에 강화됐죠.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이 슬래브 두께라고 하는데요. 바닥에 여기 보시는 콘크리트 슬래브 이 두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90년 이전이 뭐 120mm였나 뭐 그 정도예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90년부터 2003년 시기 이제 150 정도가 될 것이고, 제 기억에 그리고 2004년부터 2009년 시기 180mm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지금까지 쭉 오시는 지금 표준 바닥 구조라고 하는 이 표준에 210mm가 된 거죠. 그래서 층간소음은 90년 이전은 뭐 볼 것도 없는 거고, 조금씩 계속 두꺼워져 온 거예요. 90년에서 2003년까지, 그리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설계 부분이죠. 이제 단열 성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이제 적용이 됐는데 중간에 두 번 크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2001년에 기준을 만들어서 뭐 2002년부터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003년부터 이제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시고, 단열 성능이 그래서 2003년 이전 것과 이후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이 에너지 절약 설계를 문과 창호에도 추가함으로써 그 이전과는 또 다른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작년에 또 한 번 더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목치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면적과 관련된 건데 이제 그 분양업자들과 건설사들이 이제 장난을 친 거죠. 그러니까 1998년에 제정이 됐는데 뭐냐면 그 전까지 중심선 치수를 적용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닥 면적이라는 건 안목 치수가 맞지 않습니까? 안목 치수가 맞는데 이 벽 두께의 반까지 중심선으로 해서 면적을 친, 그러니까 그 벽 두께는 면적에서 뺀 거죠. 아주 간사한 행위를 하다가 98년에 이제 안목 치수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유명무실하게 관리와 계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식부터 안목치수가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시고, 오피스텔은 거주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2014년에 됐어요. 그러니까 2014년 이전의 오피스텔들은 중심선 치수의 그 면적 장난질이,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그 수치로 뽑아내서 바닥 면적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게 보기보다 이거 뭐 벽 두께 반이니까 얼마 안 될 것 같잖아요. 꽤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연결 이슈죠. 이게 보통 2002년식 아파트부터 아파트와 지하 주차장 간에 엘리베이터가 뚫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외부로 다니지 않고 이렇게 다니기 시작한 게 2002년식부터입니다.
이게 또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니까 편리한 문제, 뭐 보안 문제도 좋고 뭐 그런 이슈도 있지만 2002년식 이전에 이 지하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그 주차 아시잖아요. 주차할 때 보면 뭐 회사 주차장도 그렇고 굉장히 가까운 데 되려고 하는, 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 뭐 2002년식 이전 아파트인데 뭐 지하 주차장이 3층까지 있다, 대단지다, 이런 아파트 있어요. 근데 이런 아파트들 3층 2층 일부랑 3층 가면 텅텅 비어 있는데도 지상 주차장과 꽉 차 있고 막 2열 주차해 놓잖아요. 이게 연결이 안 돼 있고 외부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지상에 대고 싶은 거죠. 귀찮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3층이 비어 있어도 지상 주차장에 막 2열 주차가 돼 있고 굉장히 불편한 이슈가 있습니다. 꽤나 많은 이슈가 있죠. 그래서 2002년식 이전 아파트는 이런 문제가 있다. 지상 2열 주차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화재 대피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있었는데 관리와 계도가 유명무실했죠. 그래서 2014년식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화재 대피 공간이 관리와 계도가 됐는데 이 문짝의 개폐 방향 문제도 있고 오히려 물론 이제 화재 대피 공간은 당연히 네, 그 안에 이제 뭐 일체 선반이나 뭐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만 네, 뭐 편의성을 위해서 뭐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네, 실질 면적이 감소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대피 공간의 선반이나 수납 공간을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죠. 네, 당연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광폭 발코니죠. 2m짜리 발코니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아우 그냥 보세요. 그냥 시원합니다. 이 광폭 발코니 2m예요. 이게 2m. 대단하죠. 이 광폭 발코니가 신기하게도 2003년부터 2009년식에 몰려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뭐 2003년식 이전에도 광폭 발코니 2m짜리가 있는 아파트도 있는데 그 전에는 뭐 발코니 확장이나 이런 뭐 서비스 면적 어쩌고 분양 및 건설사의 장난질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제외를 하면 2009년식 이후에는 네, 2010년부터 금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한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오세훈 전 시장이 네, 2010년 그때 이제 금지를 때려버려 가지고 굉장히 희귀한 물건이 됐습니다. 지금은 나올 수 없는 굉장히 희귀한 광폭 발코니 되겠고요. 전실이라 그러죠. 여기입니다. 여기 전실. 그러니까 전실을 이제 불법 중축이죠. 그 전실 같은 경우에 뭐 불법 중축을 해서 뭐 그 물품을 놓는다거나 뭐 자전거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어르신들이 있는 경우에는 뭐 장독대 같은 것도 많이 놓으시고 많이들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규제가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대놓고 그냥 전실을 분양 면적에 넣어가지고 영업도 하고 지금도 그때 지어진 물건들은 그 다들 전시를 네 그냥 본인의 면적처럼 사용을 하고 계시죠. 이것도 2008년 이후에 사실상 금지가 되었다가 2015년인가에 이제 그 완전히 네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규제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연식별로 본인에게 딱 맞는 아파트를 찾으시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내진 설계 부분, 네, 녹물 문제, 주차 문제, 층간소음 문제, 단열 문제, 난방비 문제, 그리고 안목 치수, 면적, 바닥 면적 문제, 그리고 지하 주차장 연결 문제, 화재 대피 공간 문제, 그리고 광폭 발코니, 전실, 이것들을 싹 다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내진 설계는 네, 89년까지는 네, 90년 이전에는 뭐 없습니다. 그리고 90년부터 쭉 2013년까지 현행, 그리고 2014년부터 강화가 됐고요. 아연도금 수도관 녹물이 94년식 이전에는 녹물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현행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고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90년 2년식엔 차를 못 대죠. 그리고 90년부터 96년까지는 심각하고요. 그리고 97년부터 지금까지 현행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슬래브 두께 90년 이전에는 120, 그리고
90년부터 여기 보시면 2003년까지는 130에서 150mm, 그리고 2004년부터 보시면 여기니까 2009년까지 180mm,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의 210mm인데 이상하게 210mm 된 다음부터 그 부실 시공 이슈가 많죠. 그래서 별다를 게 없다라는 게 세간의 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폭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고요. 2003년부터 2009년식까지만 딱 정확하게 있습니다. 전실도 비슷한 시기에 규제가 완화됐었고요. 안목 치수 같은 경우에는 98년까지는 중심선 치수를 쓰다가 한 6년 유명무실하게 하다가 정확하게 적용된 것도 2003년, 4년 그때부터 이제 안목 치수가 정확하게 적용돼서 돈 낸 만큼의 면적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연결 문제, 이것도 2002년 정도까지는 공간이 있어도 지상에 2열 주차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설계 같은 건 그런 거 없다가 이것도 2003년식부터 단열 성능이 대폭 상승됐고 2014년부터 문과 창호에도 적용이 돼서 훨씬 더 좋아졌죠. 그리고 화재 대피 공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납 공간이나 선반을 놓으시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공간이 약간 부족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시면 요 부분이죠. 여기 요 부분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여기 슬래브 두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것도 아직은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됐고, 이것 에너지 절약 말고는 이 아래쪽보다 신축보다 오히려 요 구간에 있는 아파트들이 광폭 발코니와 전실 이슈가 있기 때문에 훨씬 어떻게 보면 본인과 그 취향이나 이런 거에 맞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신축보다 훨씬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히 요 2008년, 2009년식 아파트가 입지가 좋고 초품화 해가지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다 이래 버리면 이른바 제가 아까 첫 장에서 말씀드린 광폭 전실 아파트, 광폭 전실 입지가 역세권 초품화 아파트가 돼버리면 뭘까요? 광폭 전실 역세권 초품화 아파트,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장 아파트들이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서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03년에서 2009년 구간 이전 구간은 재건축이 아니면 쳐다도 보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권까지는 다음 정권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꾹꾹 억누른다고 하니까 별로 저건축이 아니면 이런 이슈들이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신축을 보신다거나 여기 보시는 요 신축들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요 광폭 발코니와 전실 호재가 있는 이 아파트들을 택하시거나 두 가지 중에 이렇게 택일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현행 요 구간도 지금 현행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 정부의 방향성 같은 거를 고려하면 약간 좀 저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 구간이 나중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은 상승장이지만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전세가가 받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락장에 전세가까지 못 받쳐주면 한마디로 똥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 전세는 실거주자의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그 금액 대비해서 그 전세가가 이제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요런 부분이요, 빨간색 많은 요 부분은 실거주 할 때 정말로 불편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불편해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딱 맞는 아파트가 어떤 것인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